봄날이 약간 지나면서 날씨가 초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으로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제 엄나무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자라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묘목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많은 임업인들을 만났고 또 임업하시는 분들이 견학하는 그런 농장들을 좀 몇 군데 가봤습니다. 특별히 묘목을 좀 재배하는 농장들을 가봤는데요. 가서 좀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이건 영상으로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촬영하는 주제는 엄나무 포트묘. 여러분, 포트묘가 뭔지 아시죠? 포트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많은 분들하고 엄나무 포트묘를 재배하는 농장을 좀 다녀왔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묘목이 있는데 그 묘목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또 이걸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좀 할 수 있다면 엄나무 포트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트묘는 일반 묘목이랑 약간 다르죠. 저희가 생산해서 공동 구매하는 그런 나무들은 대부분 다 근삽, 뿌리를 잘라서 만든 묘목이거나 아니면 씨앗을 발화시켜서 1년이나 2년 정도 키운 묘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포트묘는 포트에 이식을 시켜서 키워낸 모종을 이야기해요. 씨앗을 따다가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개갑을 통해서 이제 상토라든지 좋은 흙에다가 씨를 많이 뿌려 놓습니다. 싹이 터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이 터서 나오는 것들을 한 개 한 개 포트에 옮겨서 이것들을 자라게 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그 엄나무 포트묘입니다. 혹은 그렇게 자라는 것들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을 좀 뽑아서 약간 큰 포트, 거기에 이제 키우기도 합니다. 엄나무 포트묘나 엄나무 모종을 판매하는 곳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깍두기처럼 막 생겨져 있는데 여기에 모종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50개, 어떤 거는 100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을 거예요. 혹은 이런 트레이 말고, 이런 그 포트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화분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엄나무가 한 개씩 들어있는 것들도 아마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라고 해서 이 포트에다가 묘목을 키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모판에다가 나무를 많이 키워서 이거를 한 개 한 개씩 옮기는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노지에 심어서 근삽을 통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포트에 모종을 키우는 그런 어떤 크게 많이 키우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트에 어떻게 키우는지 또 씨앗을 어떻게 개갑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몇 가지는 좀 빼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할까 하다가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았지만 조금 제가 그 농장을 한번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농장주 되시는 분이 제법 굉장히 넓게, 크게 농원을 하시는데 왜 포트묘를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사정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트묘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농촌 인력이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농촌 인력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뿌리 건삽을 하면 뿌리를 잘라서 노지에 심고 또 풀을 매고 풀을 한 번 매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매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장비를 들여서 캐고 또 그것을 분류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묘목,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 우리 공동구매하는 묘목들은 전부 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사람들 손이 많이 간 거죠. 뭐 풀도 뽑고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일이 많은 것인데, 포트묘가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생산하는 이유는, 포트묘는 봄에 잠깐 그렇게 싹을 틔워서 포트에 옮긴 이후에 관수시설이 좋은 곳에다가 두면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햇빛이 공급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트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을 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냥 뭐 외국인 인력이든지 뭐 동네 노인분들이든지 그분들이 와서 포트에 이것을 옮겨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이 쉽습니다. 또 판매도 쉬운 것이, 그냥 포트째 50개면 50개, 1개면 1개, 낱개로 이렇게 판매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른 것보다는 비싸요. 일반 노지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인력도 없는 데다가 또 재배도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트묘로 재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포트에서 싹이 나와서 약간 크고 이제 막 이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트묘도 좋긴 하겠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 노지에서 자란 묘목보다 크기는 훨씬 작고 약간 튼튼하지는 않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일손이 적고 또 효율성도 있고 가격은 좋겠지만, 저렇게 포트를 키웠을 때, 그 포트묘를 사다가 농민들이 심었을 때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의심도 사실은 많이 들었던 그런 견학이었습니다. 그런 견학을 뒤로 하고 제가 이 포트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포트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심는 시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심는 시기.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면 보통 나무를 심는 시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심어요. 혹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심습니다. 11월과 3월 이렇게 심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포트묘는 말 그대로 그냥 포트에 어떻게 보면 그 흙에 담겨져 있고 관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싹이 나온 이후에 뿌리가 어느 정도 돌면 아무 때나 갖다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묘가 가장 잘 사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장마 때 심으면 굉장히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 심으면 활착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마 그 고추나 이런 걸 심는 걸 보셨을 거예요. 흙이 있고 이렇게 위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째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땅을 조금만 파고 요거를 그냥 포트째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흙째 넣어버리면 이 나무는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장마철이라서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이 포트 안에 있는 뿌리가 계속 발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흙에 딱 뿌리를 박으면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심는 시기가 그렇게 시기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을에 심어도 얘가 그냥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봄이 되면 또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이 포트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지에서 자라는 뭐 근삼묘라든지 그런 나무는 제법 커요.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동구매에서 아마 그 묘목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큰 나무들은요, 이런 펜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뭐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껍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요. 뭐 아무리 작아도 이런 펜 정도, 그 정도 두께로 자라서 뭐 한 30cm, 40cm, 어떤 건 1m까지 자란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트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장마철이나 뭐 6월이든 7월이든 이때 옮겨서 심으면 그때 한 30cm나 40cm 그렇게 자라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부터 또 자라게 되겠죠. 포트묘의 요 장점은 심는 시기가 좀 자유롭고 또 활착률이 때만 맞으면, 다시 말하면 높은 활착률은 뭐냐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되어 주면 활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포트묘에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포트묘도 단점이 있겠죠. 포트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혹시 본다면 비싼 가격이에요. 대부분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포트묘는 일반적으로 근삼묘나 노지에서 재배한 묘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데 이것을 심을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양, 자기 집 주변에 심는다든지 뭐 이런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주 이상 이렇게 심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또 하나는 관수 문제입니다. 물. 포트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면 또 물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흙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요 흙이 마르면 이 나무는 죽습니다. 이 흙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분이 있어야 되고, 이 수분을 분명히 흙 속에 덮어줘야 돼요. 이것이 마르지 않게 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반 노지에서 자란 묘들, 어떻게 보면 근삼묘라든지 이런 묘들은 웬만한 수분층, 여러분이 삽으로 흙을 푹 찔러보면 아주 마른 층이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좀 물기가 있는 듯한 층이 있잖아요. 삽으로 팍 팠을 때 약간의 젖은 흙 같은 그런 곳에 나무를 넣으면, 그리고 덮으면 웬만하면 자연적인 그 습기에 의해서 그 나무들은 대부분 문제없이 삽니다. 그러나 이런 포트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설에서 계속해서 주는 물을, 수분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혹은 심은 사람이 잘못 심어서 이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다든지, 이 흙 부분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뭐 비가 막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흙이 덮은 흙이 쓸려 나갔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 상토가 담겨진 이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면 금방 습기가 말라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엄나무가 뿌리가 일반 흙에 들어가기 전에 요 나무를 감싸고 있는 상토 흙이 말라버리면 이 나무는 굉장히 쉽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수시설, 물을 잘 줄 수 없으면 이 포트묘는 굉장히 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뿌리가 흙에 정착할 수 있게, 활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이 포트묘는 활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포트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씨앗입니다. 말 그대로 큰 모판에다가 씨를 쭉 뿌린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개 한 개 옮겨서 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근삼묘입니다. 큰 포트에다가 뿌리를 한 개를 집어넣어서 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근삼묘죠.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포트라도 대부분 이렇게 여기에서 씨앗을, 발아한 씨앗을 옮겨서 이렇게 하나의 나무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공동구매 때 이렇게 좀 묘목을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뿌리가 좀 있으면 그런 뿌리를 잘라가지고 뭐 커피 담는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상포 넣고 해가지고 또 묘목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포트묘를 만드는 겁니다. 포트묘를 대부분 다 실생묘, 씨앗을 통해서 발아한 것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혹은 뿌리를 잘라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뿌리를 넣어서 만든 묘목은 일반 실생으로, 씨앗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가 작지 않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포트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포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심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트에 넣은 채로 뿌리를 땅에 닿게 해서 겨울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포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심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포트묘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포트묘를 구해서 심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농장들을 좀 견학하면서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씨앗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하우스 한 동에 쭉 이렇게 엄나무 포트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맣게 자란 손 한 마디 정도 자란 그 묘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견학 가신 분들은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엄나무를 오래 재배한 사람들이 그 나무들, 묘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조그만한 그 엄나무지만 거기에 벌써 종자가, 품종이 한 4-5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씨앗을 한 나무에서 받아서 그 한 나무에서 받은 그것이 전부 다 된 것보다는 요쪽 나무, 요쪽 나무, 요쪽 나무에서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개갑해가지고 뿌렸다가 요걸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나무가 종류가 그 안에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재래종, 토종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좋은 순이 맺히겠다 싶은 그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가는집 엄나무도 있고 어떤 건 당엄나무도 있고 종류가 그 안에서 다르더라고요. 조금 하지만 물론 걔네들이 완전히 성목이 될 만큼 자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르더라고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참 사실은 마음속에 많이 늘상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농장주에게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분이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조금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씨앗이 맺히는 나무들을 혹시 보셨는지요? 씨앗을 채취해온 나무의 순을 혹시 따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 나무가 일반적으로 또 중부지방이나 저쪽 해안가 지방 혹은 산에 가면 오래 묵은 엄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높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씨를 맺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나무 씨를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한 15년 이상 자라야 씨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씨가 맺히기 시작하면 엄나무 씨를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씨가 맺혔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씨가 15년 이상 지나야 맺히니까. 그러면 어디엔가 오래된 엄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씨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그 작은 포트면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4개 전부 다 좋은 나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들쑥날쑥 해버리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나무를 심으면 3년, 4년, 5년 지나면 수확을 하거든요. 심을 때는 다 똑같아요. 생긴 게 비슷하니까. 2년 지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3년, 4년째 지나면요. 각자 나무들이 자기가 순을 내는 게 다릅니다. 어떤 거는 봉우리처럼 뾰족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건 나오자마자 푹 퍼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첫판부터 퍼지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봉우리가 뾰족하게 올라오는데 길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저기에 포트에 50개가 있다. 근데 이걸 사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혹은 그렇게 씨로 발아한 여러 종류의 포트가 있는데 지금 생긴 건 다 엄나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을 심었는데
언제? 3년, 4년, 5년쯤 뒤에 순을 따려고 가보니까 모양새가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일할 때 얼마나 어려울까? 왜냐면 모양새가 다 틀리니까 포장할 때도 힘들거든요. 순을 딸 때도 무게도 틀리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나무, 좋은 순을 내는 나무 한 나무에서 따서 포트묘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유심히 그것을 살펴보니 약간 다르더라고요. 씨앗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포트묘를 사다가 50개든 100개든 심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꼭 3년, 4년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4년 뒤에 이 포트묘를 팔았던 그분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가서 뭐 물어는 보겠지만, 또 물어본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캐내고 다시 심는 것밖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3년, 4년이라 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돌려받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라도 엄나무 포트묘를 심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포트묘를 살 때 판매하시는 분에게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포트묘는 어떤 순을 맺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지, 혹은 이 포트묘를 심으신 분 중에 엄나무 출하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엄나무 순을 생산하시고, 혹은 그 생산자 중에 씨 맺는 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포트묘를 생산해서 출하하신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순을 재배하고 있는지, 어떤 나무에서 땄는지, 이런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떤 순을 맺는 나무인지, 어디서 씨를 채취했는지, 이게 한 나무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나무인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어미나무, 모수가 그냥 좋은 순을 내는 녀석인지 아니면은 그냥 길 가다 있는 산속에 있는 흔한 그냥 재래종인지. 저도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무 씨앗이나 받아서 나무를 생산해서 말 그대로 1년, 2년은 뭐 뾰족한 엄나무 생이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씨앗, 저 씨앗 막 받아다가 뿌려가지고 엄나무 막 생산해서 이거 뭐 1,000원입니다, 뭐 1,500원입니다, 막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엄나무 묘목 가격이 싸고, 이런 뭐 포트도 가격이 싸고, 싼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4년 이후에 과연 이 농부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나무인지, 거기에 더 중요한 초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영체 등록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경영체 등록 때문에 그냥 막 뭐 포트묘든 뭐 모종이든 갖다가 심거든요. 경영체 등록 때문에 이것을 심는다 하면 저는 나무잖아요. 그냥 경영체 등록해서 뭐 뭘 얼마나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냥 증명되지 않은 나무, 엄나무라고 생겼으니까 그냥 비슷한 거 하다가 막 꽂아가지고 그냥 몇 평 해가지고 엄나무 심었음 이래서 경영체 등록하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순이 맺힐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3년, 4년 시간이 흐르는 것.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견학을 통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묘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포트묘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꼭 그런 것들을 좀 여쭈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트묘의 모수, 씨앗을 어디서 이렇게 채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채취를 했는데 뭐 나무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 나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봄에 사진을 찍어둔 게 있을 거예요. 그 나무에서 어떤 순이 맺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검증되어진 그런 그 묘목을 생산하시는 농원에서 이런 포트묘를 구해서 심으시면 아까 말한 포트묘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죠.
심는 시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또 잘 살고 활착률도 좋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또 시기적으로도 장마 때 심으면 거의 다 사니까요. 자, 이러한 부분들, 이 포트면의 가장 장점이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위험성, 리스크, 이 씨앗이 도대체 어떤 순을 맺는 씨앗인지 잘 몰랐을 때 겪을 수 있는 3, 4년 뒤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포트면은 좀 접근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 포트면을 많이 생산을 하시는데, 포트면을 생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근삽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은 본인이 검증한 충분히 좋은 순을 맺는 그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그 양만 포트면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대단위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에서 그만큼 씨앗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 나무에서 채취한 씨앗을 개갑을 해서 이렇게 뿌렸을 때 한 나무가 아닌, 내가 그 포트를 사다가 내 밭에 많이 옮겨 심었을 때 한 나무가 아닌 여러 종류의 나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알고 이 포트묘를 좀 접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묘가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고 큰 단점, 리스크도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그 농부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아마 제가 질문을 했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몇십 명이 모여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포트묘를 판매하는 어떤 농원이든 큰 묘목 재배상이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고 사진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이 묘목을 구해서 심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지난 주간에 묘목 농장을 견학해보고 온, 특별히 이제 포트묘 농장을 보고 제가 느낀 그런 부분, 또 포트묘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자라면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